비상전 시에는 실제 요격 전투기처럼 전투할 수 있는 특수 기종으로 평시에는 전력을 다해 운용하며 젊은 파일럿들이 공중 전투 기술의 정점을 마스터하기 위한 여정에 동행합니다. 모든 파일럿 지망생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다목적 트레이너 제트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스롭 T-38 탈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5 타이거의 변형 기종인 T-38은 미국에서 생산된 트윈 엔진 초음속 제트 훈련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공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6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가 여전히 신뢰받고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동영상에서 알아보고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파일럿들이 화이트 로켓의 첫 초음속 비행을 회상합니다. 초창기 T-38을 조종했던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기종에 대해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날렵한 노스롭 T-38 탈론은 운 좋게도 이 기체를 조종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놀라운 성능으로 하얀 로켓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젊은 공군 조종사들은 T-38 훈련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음의 장벽을 깼습니다. 학생들은 T-38 강의 계획서의 첫 수업에서 바로 초음속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퇴역 조종사 몰랜드는 4,000피트 상공에서 학생들이 군인 항공 동호회 외부에 누구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이 날아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마하 1을 돌파하는 것은 놀랍도록 미묘한 일이었습니다. 파일럿들은 32, 공군 피트에서 얕은 다이빙을 시작하여 초음속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10도 다이빙을 설정하고 애프터버너를 작동시킨 다음 마하 표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노련한 비행사는 0.98 정도에서 수직 속도 표시기, 풍속 표시기, 고도계가 잠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이전 추세와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급상승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하 0, 99에서 1.03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제어 장치의 반응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조종사는 마치 자동 조종 장치, 서보가 제어 시스템 어딘가에 결합된 것처럼 약간 더 뻣뻣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는 극적인 징후 없이 항공기가 더 빨라지는 동안 이 약간의 뻣뻣함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T-38 탈론은 약 마하 1, 3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럿들은 보통 마하 1.15 정도의 초음속 시연을 통해 학생들이 급선회와 에일러론 롤 같은 간단한 기동을 수행하면서 독특한 조종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공군 비행 훈련은 점점 더 복잡한 기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세스나 T-41, 세스나 172의 군용 버전으로 시작하여 아음속 세스나 37, 트윗, 올챙이라는 별명으로 발전하고 초음속 T-38 탈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학생들은 부드러운 T-37에서 고성능 T-38로 바뀐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T-38를 조종하는 것은 새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라고 탈론을 처음 훈련한 62 FG 병과 출신의 도널드 휠러 예비역 중령은 말합니다. 성능 차이는 현저했습니다. T-37 트윗은 적당한 아음속 훈련기였지만 T-38은 단 1분 만에 거의 3,000피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상승 속도는 고도계가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습니다. 이륙 시퀀스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출발 시 애프터버너를 최대로 가동하고 130노트로 노즈 휠오프, 160노트로 공중 상승, 기어와 플랩을 올린 다음 300노트로 가속한 다음 약 17도로 피치업하여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T-38은 급진적인 외관과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잘 다루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를 하늘을 나는 부드러운 비행기, 성격이 굳고 거의 희생이 없으며 철저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T-38을 3,000시간 비행한 한 공군 소령은 T-38은 비행하기는 쉽지만 잘 비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디자인에는 리처드 휘트콤의 면적 법칙 이론이 적용되어 동체가 가늘어지는 모래시계 모양으로 독특한 콜라병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리한 공기역학적 특징은 초음속에서 항력을 감소시켜 T-38이 과도한 엔진 출력 없이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노스롭 T-38 탈론은 인상적인 속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작된 초음속 항공기 중 가장 안전한 항공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트윈 엔진 제트 훈련기는 60년간의 비행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링 과제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여 그 어떤 군용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안전 기록을 달성한 T-38 탈론. T-38 탈론의 가장 큰 문제는 작고 얇은 날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날개 길이가 25피트에 불과해 저속에서 위험한 양력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날개 디자인은 초음속 성능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파일럿에게 파워 곡선의 뒷면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댄 캐니는 저속 비행 체제의 많은 부분이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위 파워 곡선의 뒷면에서 속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고도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조종사들은 특히 착륙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최종 접근 시 정확한 속도와 동력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출력을 줄이거나 기술을 너무 일찍 올리면 날개가 진흙탕에 삽처럼 파묻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애프터버너로도 항공기를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날개 디자인을 테스트하는 성능평가 민감도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 날개 면적을 170, 0제곱피트에서 183, 7제곱피트로 늘림으로써 단일 엔진 상승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커진 날개는 단일 엔진 이륙 속도를 10노트 향상시키고 착륙거리를 7.5% 줄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착륙 기술을 찾았습니다. 연구진은 활주로 문턱을 겨냥한 이 5도 활주로 경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럿은 임계점 1000피트 전부터 스로틀을 줄이기 시작하고 임계점을 통과할 때 부드럽게 출력을 줄여 공회전했습니다. 공군은 2000년에 공기 흡입구를 더 크게 만들고 엔진 노즐을 변경하여 혹서기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세부적인 페이서 클래식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한 수정사항을 추가하고 주요 구조 부품을 교체하여 T-38 항공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38의 원래 예상 사고율은 10만 비행시간당 7건으로 고성능 제트 트레이너로서는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각한 사고율은 10만 시간당 0.4건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무려 9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더 큰 그림을 고려하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1961년에서 1972년 사이에 제작된 1180대 T-38 중 150대만이 마모로 인해 사라졌고 나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 500만 시간이라는 놀라운 비행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노스롭의 역사가인 론 깁은 16대의 비행기로 구성된 편대가 70년 동안 비행하다가 한 대를 잃은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손실 60대는 공군이 아직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하던 첫 10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손실은 4%에 불과했습니다. 루이스 쇼는 비행 훈련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없앤 덕분에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공군은 낮은 수준의 단일 엔진 작업, 3명의 단독 조종사가 참여하는 편대 비행, 모의 비상 상황 시 불안정한 접근과 같은 위험한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얼음이 J-85 엔진에 가열되지 않은 흡입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결빙 상태에서의 탈론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최근의 엔지니어링 작업은 이 인상적인 안전 기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2017년 T-38 조종석 근처에 큰 균열이 발생하자 위험, 손상 내성 및 고장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영향을 받는 부품을 교체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춘 업데이트된 검사 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초음속 훈련기에서 공군에서 가장 안전한 제트기 중 하나로 변신한 T-38 탈론은 스마트한 엔지니어링 변화와 신중한 운영 조정으로 성능 저하 없이 항공기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관들이 T-38 착륙이 모든 파일럿을 시험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T-38 탈론 교관들은 착륙이 비행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파일럿의 기술을 테스트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착륙은 T-38 비행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라고 노련한 파일럿들은 기체에 처음 접근하는 초보 조종사들에게 말합니다. T-38의 가장 큰 착륙 문제는 길이가 25피트에 불과한 놀랍도록 작고 얇은 날개에서 비롯됩니다. 이 설계 특징은 초음속 성능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속에서는 양력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위험한 약점이 있습니다. 30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미 공군 소령은 T-38은 비행하기는 쉽지만 잘 비행하기는 어려운 비행기라고 이 기체의 속성을 요약했습니다. 파일럿은 최종 접근 중에 날개에 관대하지 않은 특성을 알아차립니다. 기체는 최적의 최종 선회 방위각에서 비정상적으로 버퍼링됩니다. 따라서 위험한 침강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속도, 공격각,
수직 속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실속 특성은 기존 항공기와는 달리 T-38은 깨끗한 노즈다운 피칭 동작 대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비폐 강도와 높은 싱크율을 보여줍니다. T-38의 양력 곡선은 이 까다로운 동작을 설명합니다. 이 항공기는 양력 곡선 경사도가 약 10도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여 18도까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악화되면서 플랩이 위로 올라가면서 명확한 실속 지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더 높은 각도의 실속 조건 직전에 심한 저속 비폐와 중간 정도의 날개 흔들림에 직면합니다. 교관들은 이러한 독특한 공기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T-38의 안전한 착륙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조종사는 최종 접근 속도를 155노트로 설정하고 1000파운드 이상의 연료 100파운드당 1노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연료가 2500파운드인 경우 접근 속도가 170노트로 급증하여 다른 제트 훈련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조종사가 이러한 매개 변수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항공교육훈련사령부는 교육을 표준화하기 위한 완전한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연구는 요구사항 내에서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착륙을 생성하는 조준점, 활공 경사 및 스로틀 변조의 최상의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T-38의 착륙 과제는 초기 터치다운 그 이상입니다. 조종사는 착륙 후 기술을 12도 자세로 천천히 올리면서 정밀한 에어로 브레이킹 기동을 수행하여 기체에 다소 약한 휠 브레이크를 보완해야 합니다. 완전 정지 착륙 거리는 일반적으로 기술, 활주로 상태 및 플랩 위치에 따라 4000피트에서 7500피트 사이입니다. 부정확한 착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 숙련된 조종사가 터치앤고 기동 중 기체의 상승 속도를 잘못 판단하고 랜딩 기어를 너무 일찍 접은 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학생 조종사가 착륙 중 넓은 활주로 착시 현상의 희생양이 되어 평소보다 넓은 활주로로 인해 지상에 더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여 너무 높게 플레어를 날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38은 60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까다로운 착륙 특성을 마스터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훈련기를 조종하는 모든 파일럿을 진정으로 시험하는 T-38 훈련의 결정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T-38 타론의 놀라운 속도는 60년 이상 이 초음속 훈련기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해준 놀라운 정비 효율성의 엔지니어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항공기는 혁신적인 유지보수 관행 덕분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60년 된 제트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는 유지보수 승무원들. T-38의 설계자들은 몇 가지 독창적인 기능을 갖춘 혁신적인 유지보수, 친화적인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트윈 J85 엔진은 중앙 용골 구조의 양쪽을 따라 레일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지상 승무원은 약 1시간 만에 엔진을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설계 선택으로 일반적인 유지보수 장애물을 제거하여 놀라운 효율성을 실현했습니다. 설계자들은 엔진 교체 시 제거되지 않도록 수직핀을 엔진 사이의 용골 구조에 직접 부착했습니다. 유지보수팀은 여러 개의 커넥터를 풀어서 수평 안정기와 후미 동체 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유압 펌프는 짧은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 엔진이 아닌 동체에 연결됩니다. 엔진 정비 시 여러 개의 유압 라인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T-38의 기체는 수명 연장 기간 동안 몇 가지 세부적인 구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페이서 클래식 III은 이 노후화된 제트기를 재건하여 2029년까지 수명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그된 항공 물류단지에 575 항공기 정비 중대는 각 항공기를 뼈대만 남기고 더 좋고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재건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 항공기는 약 8,900시간의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은 랜턴, 격벽, 스킨 어셈블리 등 185개의 주요 구조물을 개별적으로 교체합니다. 올해까지 150대 이상의 T-38이 이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탈론 수리, 검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기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90대의 항공기에 대해 현지화된 경납고 수준의 유지보수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노력으로 T-38의 수명을 전례 없이 8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지보수팀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2017년에 T-38 조종석 근처에서 큰 균열을 발견한 후 손상 허용 오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분석은 승무원들이 영향을 받은 부품을 교체할 수 있을 때까지
업데이트된 검사 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T-38 애프터버너는 독특한 사운드와 성능을 만들어냅니다. T-38 타론의 인상적인 성능은 특유의 사운드와 놀라운 속도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애프터버너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트윈 제너럴 일렉트릭 J85 GE5 터보제트 엔진은 각각 2050파운드의 건조 추력을 생성합니다. 애프터버너가 작동하면 이 추력은 엔진당 2,900파운드로 급증합니다. 학생 조종사들은 애프터버너 동력을 처음 사용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T-38은 이륙 시 130노트로 기술을 들어올린 후 160노트로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근육질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생생한 파워는 파일럿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한 비행은 일반 비행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조종사는 고도에서 항공기를 최고 속도인 시속 88cb/마일, 해수면 기준 마하 1.08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숙련된 비행사들은 이를 화이트 로켓 효과라고 부릅니다. T-38은 애프터버너로 1분 안에 3,000피트에 도달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여 고도계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T-38은 1961년 소형 터빈 엔진과 애프터버너 시스템을 장착한 최초의 미국 항공기로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고급 기능은 조종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J85 엔진은 당시 생산 엔진 중 가장 높은 추력대 중량비, 이후 모델에서는 7.31에 달함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노스롭 T-38 탈론은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가 되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터빈 뒤의 배기 흐름에 바로 연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와 산소 사이의 연소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T-38은 다른 초음속 항공기보다 훨씬 긴 20분 이상 애프터버너를 멈추지 않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2000년에 추진력 개조 프로그램을 통해 엔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더 큰 흡입구와 수정된 노즐은 애프터버너를 통해 정적 추력을 3,300파운드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남부 전역의 훈련기지에 필수적인 높은 고도 및 더운 날씨에서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트윈 엔진 설계는 더 나은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함으로써 운항 내내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T-38은 최대 중량에서도 엔진 하나만으로 이륙, 선회, 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애프터버너 시스템과 결합되어 이 트레이너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트레이너로 만들어줍니다. T-38 탈론은 미군 항공 역사에서 성별 통합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기 기록 수립자부터 위협을 억제하는 오늘날의 파일럿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미국 최고의 초음속 훈련기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여왔습니다. 여성 비행사가 초음속 트레이너로 장벽을 허물다. 항공 선구자 제키 코크라는 55세의 나이에 T-38을 조종하여 놀라운 속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6주 동안 8개의 속도, 거리, 고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시속 844, 2마일의 검증된 속도로 T-38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미래 세대의 여성 비행가들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1977년 10명의 여성 장교가 역사를 새로 쓴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공군 학부 조종사 훈련을 졸업한 최초의 여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36명의 남성 동기생들과 함께 T-37 튜이트 및 T-38 타론 훈련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획기적인 비행사들은 이 기종으로 22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기록했으며 까다로운 초음속 훈련기에서 동등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크리스틴 쇼트 기장은 노스롭 T-38 A탈론의 첫 여성 단독 비행을 주도했습니다. 캐시 라소스 대위는 여성 최초로 C-141을 조종하고 대통령 지원 조종사로 활동했습니다. 1942년에 시작된 여성 공군 서비스 조종사 프로그램은 군 항공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을 미국 전역에 항공기를 수송하는 시험 조종사로 활용했습니다. 군에서는 1970년대까지 이들에게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1993년 여성도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지니 리빗은 T-38 교관 조종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3,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과 300시간의 전투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셰릴 뷰엔 중령은 제71 전투훈련 비행대대의 유일한 여성 T-38 교관 조종사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F-22 랩터와 대결을 펼칩니다. 다양한 기종을 비행한 경력을 통해 뷰엔은 고정관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놀라는 관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죠. 여성도 전투기, 탱커 등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스롭 T-38 탈론은 날렵한 라인과 초음속으로 군 영공과 할리우드 작품에서 모두 스타가 된 기종입니다. 이 놀라운 제트 훈련기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친숙한 광경이 되었으며 군용을 넘어 항공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리우드는 영화와 TV에서 상징적인 T-38을 선보입니다. 1983년 필립 카우프만의 명작 영화인 The Right Stuff는 우주 비행사 훈련에서 T-38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 가치로 인해 이 영화를 국립영화 등록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몇 년 후 탑건, 매버릭은 오프닝 마하 10 시퀀스에서 더 라이트 스토프의 극적인 피날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T-38의 사촌인 F-5는 오리지널 탑건 영화에서 유명세를 탔어요. 이 기체는 독특한 검은색 도장으로 가상의 소련 MiG-28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후에도 검은색 도색을 유지하여 시각적 기억을 오래도록 남겼습니다. For All Mankind에서는 1969년 여성 우주 비행사 후보생들의 훈련용 기종으로 T-38 탈론을 작은 스크린에 등장시켰습니다. 이 쇼에서는 주인공 몰리 콥이 T-38을 타고 우주 끝까지 날아가다가 15,000피트 상공에서 멈춰서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T-38은 실제 나사의 전통을 반영하여 장례식 장면에서 실종자 대형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T-38의 클래식한 전투기 외관은 감독과 촬영 감독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하워드 모랜드 중위는 만화책 속 슈퍼히어로처럼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이 기체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기체는 드라마틱한 항공 촬영에 적합합니다. 나사의 32대의 T-38은 우주 비행사의 훈련을 돕고 추격기 역할을 하며 영화의 시각적 매력과 역사적 정확성을 모두 선사합니다. 우주 왕복선 시대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케네디 우주센터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T-38 탈론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이미지는 미국 우주 탐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네마토그래퍼들은 T-38의 수입 날개, 콜라병 동체, 트윈 엔진 설정으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나 멋진 윤곽을 만들어내어 다큐멘터리와 극적인 장면에 모두 완벽합니다. 탑건 시리즈에는 많은 비행기가 등장하는 것 같네요. 모두 이름을 맞출 수 있나요? 댓글로 목록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